I'm James. 우리 동네 영어 선생님 우동쌤입니다. 오늘 투부정사 두 번째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명사적 용법 공부했죠?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I have an important job to finish before I go home. I have 가지고 있어. 뭐를? 중요한 일을. 자, 여기 important 이라는 단어도 형용사죠.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단어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 개로. 단어 한 개로 되어 있을 때는 앞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근데 이 투부정사처럼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이상. 그러니까 구나 절로 해서 수식어가 오게 될 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important job. 그럼 중요한 일, 뭐뭐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끝내야 할 일, 뭐뭐 할 일, 하는 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은 찾기가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job처럼 명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아요. I need. 그러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니면 누가 필요해? 우리가 육가 원칙 기억하죠? 제 강의 앞전 거 보게 되면 항상 동사 다음에 what, who,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육가 원칙을 물어보죠. 그래서 what이나 who에 대한 답변이 필요로 하는 동사를 갖다가 우리가 타동사라고 얘기했죠. 제가 타자만 쓸게요. 여기도 타동사죠. I had to have 이것도 타동사죠. I have 타동사죠. 왜 타동사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로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바로 what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타동사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I need what? Someone. 누군가가 필요해. 뭐 할 사람? 아, 나를 도와줄 사람. 뭐뭐 해줄 사람. 그러니까 이 to help라는 게 결과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물이나 1번처럼 이렇게 job처럼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 2번처럼 사람이 왔을 경우에 이 뒤에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경우에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Help me so I can get on my feet again. Get on my feet again. 그러면 발 위에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행동, get on my feet.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사업에 망했다든가 아니면 기운이 다운됐어요. 다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요 3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had to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바로 조동사예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요렇게 to have 해가지고 요렇게 묶으면 안 돼요. 요렇게 하게 되면 to have 이거 뭐야? 이거 투부정사 아닌가? 아닙니다. have to 여기서 이쪽으로 갈게요. 요거는 뭐냐면 have to 조동사예요. 조동사. 그 동사는 뭐냐면 바로 have예요. have. 나는 가져야만 했어. 이런 뜻이죠. 뭘 가져야만 했어? 자, 이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는 이 육가 원칙을 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나는 가져야만 했어. 뭘 가져야만 했어? 아, 좋은 변명거리가 있어야 했어. 무슨 변명거리? 다시 또 물어봐요. 사과할 변명거리.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과하다 할 때 apologize 하죠. 뭐 때문에? For my careless mistake. 부주의한 실수. 여기서 careless 같은 경우가 형용사죠. 이렇게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형용사는 careless mistake. 요게 바로 명사예요. 여기 n자는 noun이라고 했죠. 여기를 갖다가 명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단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형용사 하나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 두 개 이상일 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도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to apologize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excuse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 we have 다시 물어봐요. What?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We have. 할 게 많아. A lot of things. 무슨 일? 논의해야 할. 그대로 됐죠? 뭐뭐 할. discuss 그러면 논의하다. 토론해야 돼. 할 게 많아. And we have a lot of things to settle our differences. 여기서 보면은 to discuss and 사실은 여기에 to자를 뺀 거나 마찬가지죠. 영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we have lots of things to discuss and to settle our differences 이렇게 하지 않고 투부정사 두 개가 오는 건데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settle our differences 그러면은 우리의 차이점을 좁히다. 우리의 문제점, 서로가 가지고 있는 difference 그러면 차이점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서로의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 한자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difference라는 것은 꼭 차이점만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차이, 보는 관점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문장이 조금 어렵긴 하죠. 제가 이 문장들을 만들어 봤는데 좀 여기서 한번 형용사적 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부사적 용법은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투부정사 중에서 부사적 용법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에는 제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I went는 고죠. 이 went, go 이거는요. 그냥 100% 이유와 목적의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뒤에 있는 market 이렇게 앞에 있는 사야 할 market? 말이 안 되죠. market을 사러 왜 가요? market에 사러 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go나 went는 지금까지 제가 이유와 목적이 아닌 걸 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go, went는 무조건 이유와 목적. 사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사러 가는데 자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동사죠.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buy 같은 경우는 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과일하고 우유를 사야 돼 이런 얘기예요. 자, went는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 이거 제가 이제 문장을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어렵게 했어요. 두 번째는 되게 멀어요. 투부정사하고 동사하고 되게 멀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study 그러면 공부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냐면 연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그 수능 대비로다 모의고사 같은 거 보게 되면 study라는 표현이 공부하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연구하다라는 표현으로 되게 많이 쓰여지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공부했어? 연구했어. 뭘 연구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영양을 연구했어. 영양. 뭐에 대한 영양? 새로운 약에 대한 영양. 누구의? 환자에 대한. 자, 그래서 새로운 약에 환자에 대한 영향을 연구했어. Why? 왜? 찾기 위하여. 자, find는 찾기 위하여. 그러면 또 육가원칙을 적용해요. 뭘 찾기 위하여? 치료를 찾기 위하여. 어떤 치료제를 찾기 위하여. 뭐에 대한 치료? 또 나왔죠? 어떤 병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찾기 위한 환자? 이게 상식적인 걸 적용해야 돼요. 상식이 안 맞아요. 뭐 환자를 찾기 위한 환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서 이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제일 먼저 이유와 목적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 뭘 찾기 위하여?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찾기 위하여 환자들의 약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런 표현으로 아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3번도 조금 어렵죠. We have to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거는 조동사라고 얘기했죠. isolate and specify. isolate 그러면 솔로, 분리하다예요. 혼자 이렇게 분리시켜 버려야 돼요. specify는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돼요. specify, specific 그러죠. 우리가 뭐를 causes는 원인이죠. 원인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뭐에 대해서? of the global calamity. calamity 그러면은 지구의 global 그러면 지구적이죠. calamity 그러면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재앙. in order to save. 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유와 목적 하기 위해서는 요 in order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면 돼요.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도 in order 한번 집어넣어 보고요. 여기다가도 in order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in order를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calamity in order를 빼버렸어요. 빼도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To save the denizen. denizen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쓴 denizen이라는 표현은 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물. denizen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 나무, 식물, 그 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에? Our fragile. 제가 fragile 그랬는데 이게 fragile이라기도 하고 fragile이라기도 해요. fragile planet. 굉장히 fragile 그러면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굉장히 약하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 지구가 굉장히 섬세하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여기 of 그러면 뭐뭐의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save 하기 위해서 우리는 global calamity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어렵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투부정사를 찾았을 때 문장이 어렵거나 길거나 할 때 부사적 용법 이유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거는 뭐냐면 2번과 3번처럼 문장이 길거나 좀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이유와 목적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적용해 보세요. 그럼 거의 맞습니다. 세 번째, 부사적 용법. 이게 마지막이에요. 감정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서 이거 아주 찾기 되게 쉬워요. 앞에 그냥 이렇게 감정이 나오면 돼요. 앞에 감정이 투부정사 앞에 감정이 오게 되면 거의 다 감정의 원인 이렇게 되죠.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번 보겠습니다. I was so happy to see. 봐서 기뻤어. 두 번째, 봐서 화났어. Sorry to see. 봐서 너무 미안했어. 우리 sorry라는 표현은 미안했어라는 표현보다 유감이다,
뭔가 마음 아팠다, 뭐 여러 가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I was sorry to see,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해석할 때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I'm sorry to hear that. 그랬는데 갑자기 sorry? 뭐 네가 죽인 거 아니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sorry라는 표현은 유감이다,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봐서 기뻤어. 누굴 봐? 뭘 봐? 아, 나의 손자를 봐서 기뻤어. 그 손자가 누군데? 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뜻이에요. I was angry to see. 봐서 화났어. 뭘 봐? 우리 팀이 게임에서 지는 걸 봐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see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지각동사죠. 투부정사지만 지각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동사는 이렇게 My team lose the game 할 때 이것도 원형으로 썼죠, 제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I was sorry to see what? 그들을 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유감이었어. 너무 좀 안 좋았어, 마음이. 뭐냐면 끊임없이 constantly 그러면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 tormented by 그러면 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아니면 이게 이제 being tormented by 그러면 고통을 겪어도 될 수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by inhumane 그러면 비인간적 and psychopathic 그러면 정신병적 이런 뜻이에요. social attitude 사회적 태도와 그들에 대한 처우 아니면 그들에 대한 대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psychopathic이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psycho라고 하죠. 이 psycho는 바로 정신적이라는 거죠. 정신적. 우리가 psycho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라기도 하죠. psycho. 근데 이게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바로 psyche라고 그래요. psyche.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아유, 말 그대로 푸시케네.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되게 재밌죠. 사이키 푸시케.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동양은 우리가 이제 정신문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정신적인 단어를 이 서양에 있는 영어로다가 표현할 때 적합한 단어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요 사이키라는 표현이 그래도 가장 이 정신이라는 걸 표현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 사이키, 푸시케라고 하죠. 사이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을 얘기하죠. 이게 나중에 누구하고 사랑에 빠져요? 우리는 이걸 에로스라고 하는데 에로스라고 표현 안 하고 이거는 이라스, 영어로는 이라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뭐와도 같이 하면 바로 아모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에모르. 아모르를 그래 하는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했다는 이러한 아주 단어의 어원이라는 거를 또 찾아보면 이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정신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consciou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건 의식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psyche라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건 뭐 다른 얘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못한 게 있어요. 결과, 뭐뭐 해서 하다 할 때,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다 이렇게 할 때도 하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쓰여지지만 투부정사가 또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뭐 한 10분 정도 좀 짧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투부정사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nd see you next time.